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HLB 그룹들을 제가 원체 이제 좋아해서 매일 찍지만 마음의 부담이 컸거든요. 하도 떨어져가지고. 저도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 종목 찍는 게 좋지. 아주 떨어진 종목 찍으면 이 추세 깨졌다고 얘기해야 되고 위험하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마음의 짐이 항상 크고 엄청 불편했는데 오늘 HLB 그룹들이 참 강하게 반등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전체가 좋았어요. 그죠? 다 보시면 제약바이오 전체가 좋죠. 제약바이오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낮엔가 언젠가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한테 절대적으로 저는 다,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해요. 절대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여기서 제 의견을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강조해서 그린 거예요. 자, 여신님 어서 오세요.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고점 대비 70에서 80%가 떨어졌으니까 점점 개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관심 갖고 사야 할 때일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이분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아요. 저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판단을 존중해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모든 방법이 맞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죠? 못하는 거예요. 시장은 누구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진행하겠다는, 즉 계획형이라고 그랬죠. 내가 조그만 자동차를 하나 사도, 땅을 하나 사도, 하다못해 집안에 어떤 가구를 들여도 무조건 자금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주는 어떻게 될 때 사는 게 제일 좋냐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당연히 아이진, 한국 BNC, 말할 것도 없어요. 유바이로직스, 제넥신 다 여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냐? 아까 그분 말씀드린 대로 다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점 대비 어떤 애들은 80%, 어떤 애들은 3분의 1 토막, 어떤 애들은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싸고 여기서 주가가 싸니 지금 사야 되지 않아요는,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이 앞전에 엄청 크게 올라가서 이제 가격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해야 될까요?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물론 기간 조정하는 와중에 다시 빡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여기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 사야 내가 보초병이라는 걸 쓰지 않게 되고, 최대한 빨리 수익 관점에서 늦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20%, 30%, 길게는 이럴 때 수익권에 있을 때 기다렸을 때 대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저렇게 되느냐? 정말 저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핫한 제지주를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제지주를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지주가 이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무림페이퍼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제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제주는 이따 한번 볼 거예요, 멤버님들하고. 자, 그러면 제주주인 무림페이퍼도 어떻게 됐냐? 예전에 고점이 얼마를 갔냐면 4,200원을 가던 친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누구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해서 여기서 샀다가는 제약바이오주는 3-4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언제 사느냐? 똑같아요. 일봉으로 끌고 왔을 때 이런 현상이 펼쳐질 거예요. 자, 가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기간 조정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관심 갖고 봐서 순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차익 실현 못했다, 바로 떨어져요. 쭉 밀리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약바이오주가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건 많아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70에서 80% 더 떨어졌고, 지금 물론 V자로 반등하거나 이렇게 할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을 선정해 사야 되는 거예요. 굳이 사려면 종목마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박셀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오늘 박셀바이오 많이 보게 되네. 자, 박셀바이오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데는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30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됐으니까, 야,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야지. 아니죠. 추세가 우하향이잖아.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절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주식은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졌다 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자, 고점 대비 40%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반등할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일 때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됐을 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HLB를 볼 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서 사는 게 좋은데 오늘 정말로 잘 올라간 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HLB가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것도 좋지만 5개월 선에 최대한 붙여놨다는 얘기죠. 붙여놨어요.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돌파 안착. 그럼 요 달에 21년도 7월 달에 뭔 일이 생겼냐면 요렇게 20개선을 찍었죠. 딱 맞고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빵 때렸다. 정해져 있어요. 얘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한 38,000원. 자, 돌파했을 때 얘기예요. 이거 돌파 못하면 떨어져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돌파했다가 안착을 해줬는데 박셀바이오처럼 지켰다. 다시 날아갑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금요일이 오기 전에 5주선 돌파해 주길 바랬는데 돌파해줬어요. 또 해주고 있어. 뭔 얘기냐면 이때부터 자꾸 이 행동하고 있죠. 지금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갈 거예요. 무조건 모여가야 돼요. 자, 내일 떨어지면 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요일이 중요해요.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이동평균선 3개를 또 동시에 뚫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좀 약해요. 이게 좀 흥미긴 한데 일단은 바닥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제가 처음으로 HLB 찍으면서 야 진짜 다행이다. 내가 좀 엄청 긴장했어요. 요새 이거 전저점 깰까봐. HLB 생명 깨는 바람에 저 못 돌려놓으면 또 HLB 얘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돌려놨습니다. 자, 공매도를 잠깐 볼게요. 다 자료는 참고 사항이에요. 뭐 대차 거래가 많이 나오든 말든 조금 줄었네. 그죠? 12%. 원래 많이 괴롭혀요. 제약바이오주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10%. 줄어. 그래도 두 자릿수가 뭐냐, 그래. 네, 진짜. 자, 월봉에서 간신히 지켜졌습니다. 60개선. 전저점 깨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지켜졌는데, 전월 저점까지 회복해줬어요. 끔찍해 아주. 자, 돌려줬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다행이에요. 자, 주봉에서 5주선까지 깔끔하게 돌파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못해줬어요. 이거 내일 다시 밀리면 의미 없어요. 무조건 돌파 안착 해줘야 돼요. 자, 돌파 안착 해줘야 되고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 맞고 떨어질 거예요. 제가 수급 매매 볼 때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셨죠. 야, 오늘 올라가니까 개인만 털렸어. 그동안 사다가 오늘 기간이 드디어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건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제가 수급 매매하는 법 알려드렸죠. 대량거래 들어와야 되고 지켜줄 자리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진짜 천만다행히 일단은 전월에 저점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발 내일부터 떨어지지 말고 5주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거는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안착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다시 빵 때려요.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박셀바이오가 정확히 이걸 보여준 거예요. 어지없어요. 5개월선 돌파해주고 안착하고 빵 때렸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이니까 그렇지 일봉에선 상당히 복잡해요. 빵 때리고 옆으로 가고 날아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봉도 그래, 주봉도. 이격이 뭐였죠? 그러니까 제가 HLB나 HLB 생명과학이 이격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요렇게 20주선까지 이격을 모여놓고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는 진짜 마음 놔도 돼요. 그러면 드디어 추세를 틀었다. 뉴스 신경 쓰지 마요. 저도 리버스라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자리를 잡으면 내가 생각하는 주식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HLB 제약이 급반등을 해서 천만다행인데 아주 아슬아슬해요. 여기가 첫 번째 지켜줘야 될 자리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인데 여기를 지켜줬어요. 꼬리가 딱 찍었어요. 여기. 야, 진짜다. 이거 깨면 완전 대바닥이에요. 이건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급등을 지켜준 거야. 그러면서 60개선이 올려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제발 60개선 깨지 말고 5개선 돌파 안착해줘야 돼.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바로 내일부터 또 점선점선 갈 수도 있지만 전 그런 거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주봉을 보니까 5주선이 붙여놨기 때문에 제발 5선이 안착하고 20주선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갔다가 그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실패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눌림목 주고 막 이래요. 이 얘기는 일봉에서 저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상 지하로 나눠요. 그죠? 지상 지하로 나누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다가 빵 때리기도 하고 또 매집봉도 들어올 거야. 아마 빵빵 매집봉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빵 날라가요. 이런 모든 과정이 수급이에요. 그런 걸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기계공업이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앞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와 패턴이 반드시 HLB 제약하고 HLB 혁명과학이 나왔다. 아하, 세력들 뭐 하고 있구나. 이걸 매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급반등을 해줬어요. 천만다행이죠. 자, 월봉에서 보면 아직도 추세는 하향이에요. 면이 그냥 반등한 것 뿐이지 하향인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5주선 위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그래도 최소한 단기 반등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5주선만 깨지 않고 옆으로 가면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천만다행인 거죠. 그죠?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떤 뉴스가 떠도 별로 큰 의미 없어요. 믿지 마세요. 좀 걱정되는 건 HLB 글로벌인데 이 친구는 완벽하게 추세가 우향이 확증된 데다가 HLB 제약은 지켜준 이 자리를 못 지켜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달에 꼬리라도 달고 HLB 제약처럼 올려놔야 되고 이때부터 옆으로 가거나 빵 때리거나 5개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이 여기서 시작하게 될 순간 쫙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이고 여기부터 다시 또 떨어져서 갈 거예요. 즉 기간 조정이 많이 걸릴 거라는 얘기죠. 순간 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팔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노터스는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1대 8의 무상증자 이슈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무상증자 말씀드렸죠.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저는 몰라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는 악재라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잘 올라가는 급등주는 절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매도하고 싶어도 5일선까지는 볼만하고 예전에 제가 사실 이전 고점 같은데 부담이 됐거든요. 저는 털렸을 거예요.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아직은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5일선만 깨지 않는 보는 게 맞고 자 TSN 엑스전도 살짝 올라가 줬는데 아슬아슬하죠. 월봉에서 완전 이식해서 깨놓고 바닥 찍은 거거든요. 박스권 하단 가격 그동안 잘 지켜준 여기를 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자 60개선을 지켜줬습니다. 60개선을 뚫기도 어렵지만 뚫고 안착을 하면 요렇게 수급기에선을 뚫었기 때문에 빵 때리는 이런 현상도 생기지만 두 번째 떨어졌을 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돼요. 예전엔 1,400원대에서 항상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여기 돌려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언제 전체적으로다가 바이오주가 좀 아직 약하니까 그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피해가는 게 낫고 오늘 유바이로직스나 이게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제넥신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돌아선 건 아니에요. 월봉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잖아. 이 정도면 대바닥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20배나 올라온 친구가 이제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하향 중인 거예요. 아직도. 그냥 자꾸 반등했어요. 반등하면까지는 가겠지. 기술적 반등으로 떨어져요.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고 올라가고 여기서 사도 얼마든지 수익을 빨리 누릴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무리하게 애써서 바이오주는 하지 않는 게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판단들은 저의 방법과 시청자님의 방법을 합쳐서 본인만의 기법을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